종필아 가자! JP 고고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의리를 뜻하는 저희 수신호인데요. 여기에 담긴 깊은 뜻은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언젠가 밝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미가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시간은 우리 이보라 변호사, 이보라 변호사가 준비한 아이템을 발제를 듣고 시작할 텐데요. 깜짝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아주 재능이 빼어난 체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왜? 오늘날 김종필 씨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거 다 팩트입니다. 7년 전에 미리 예상을 하고 한 거죠. 그렇죠. 네. 2013년 아까 우리가 이제 약간 수다 떨다가 알게 된 고급 정보인데 만약에 그때 갔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슨 댓글 사건이 개연성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현명한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현명함을 기반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죠? 남북 간의 갈등, 군사적인 이렇게 대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에 고단한데 또 남북 관계 위기까지 우리한테 큰 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잘 해소되길 바라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북 관계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이른바 이제 개성공단 또 이쪽으로 이제 군대를 재진입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고 삐라 둘러싸고 남북 간에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 수급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거를 지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북 분단도 있지만 중국하고 대만 관계도 있고요. 분단된 케이스 중에 과거에 동서독도 그런 나라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는 어떤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보라 변호사의 발제를 듣고 서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사실 오래됐으면 오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독과 서독 혹은 대만과 중국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일국 양제라든지 그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도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일단 먼저 통일을 좀 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선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요. 베를린의 경우에는 동독 서독의 경우에는 베를린 중재재판소라는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제 협력이라든지 중재재판소 분쟁에 대해서 좀 이제 중재라는 것은 사실 재판보다는 좀 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좀 더 협의의 중재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처리한다 이런 의미가 그렇겠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협의, 협조, 강제성을 조금 더 배제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동포 투자 장려 규정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일단 상호 간의 그런 이제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보통 대만 측에 많은 특례를 줬다고는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갈등을 좀 해결하고자 하고 중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 이제 중국 측의 그런 이제 제도에 따르게 하되 대만 측의 이제 협력을 좀 더 이제 협조, 참여를 좀 더 이제 장려하는 방향으로 좀 가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이제 고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란봉 합영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쯤에 있었던가요? 80년, 90년대인데요. 예, 사쿠라 회사라는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제 옛날에 조청년 아시잖아요. 조청년 분들이 많이 이제 부유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에 진출을 해서 합영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했구나. 많이 하셨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북한 국영화되어 있고 거의 다 이제 그런 이제 조총련계 인사들은 많이 탈퇴를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로 전환 신청을 하는 등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아직 북한과 우리와의 이런 직접적인 분쟁 해결 사례는 아직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모란봉, 오케이. 모란봉 화병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적인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보통 부재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쟁들이 되게 이제 특수하잖아요, 사실은. 네, 남북 관계도 그 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어떤 뭐 국가의 측면도 있고 국가도 요소를 갖고 있다고도 이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 체계로 보면 북한은 사실은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법, 국제법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걸 배워요, 그죠? 예, 맞습니다. 국내법, 국제법, 일반법, 특별법. 네. 뭐 이거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우위냐? 그러면 국내법과 국제법 중에는 뭐죠? 국내법. 이렇게 좀 틀려줘야. 아니요, 그 우열관계가 따로 국제법과 국내법 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질문을 그렇게. 근데 고등학교 때 정치 시간에 배운 걸 지금까지 기억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반법 쓸데없는 거. 그래서는 내가 잘했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별법과 일반법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당연히 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법이 우선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게 당연히 헌법.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헌법의 체계하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배웠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잖아. 예, 실제로. 맞아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기계적으로 외운 걸 지금 몇십 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네요. 뭐 한 십몇 년밖에 예. 이걸로 몇 명 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외우고 있는 거지. 유머 솔루션이라고. 예. 그래서 헌법에서는 단일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남북 이제 교류협력법 등에서 각 이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대상으로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좀 애매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그 협력적인 거, 또 통일 지향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남북의 당대의 그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합의가 되고 뭐 선언됐는데 이제 파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순항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북상사중재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을 해. 근데 이제 그거를 폐기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백도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성공단 우리 그 사업하러 간 분들이 이런 분들이 결과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그거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뭐 어떤 제도적 장치나 뭐 어떤 방안들이 뭐가 있어요? 사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쉽게 국내 사안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느 노숙인한테 좀 피해를 입었다고 쳐요. 갑자기 뭐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제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서 내가 이 정도 손해를 입었고 내가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원비로 뭐 30만 원 지출했으니까 30만 원을 내놔라고 했을 때 나는 돈 없어. 그렇게 배를 째면 사실상 그 사람한테서 30만 원 치료비 뭐 그다음에 손해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서 예전에 양 측에서 합의를 맺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라는 형태로, 합의서라는 형태로 양측에서 이제 합의를 맺은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들이 있어요. 뭐 개성공단 지구법이라든지, 뭐 금강산 뭐 특별법 그런 것들이 제정돼 있어서 뭐 이제 재산을 거두어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라는 이제 조항들은 이제 마련이 돼 있지만 그 조항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 조항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수단이 때문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국제법 심판소인가요? 뭐죠 그게? 그런데
그 경로를 통한 그 해결책 뭐 그런 네. 그 방법론은 없나요? 사실 국제적으로 중재 기구라든지 협조 기구, 뭐 협력 기구, 뭐 조정 기구들은 상당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뭐 ICSID라고 익시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ICSID. 예, 맞습니다. 익시드라는 이제 뭐 중재위원회도 있고 국제 상사 분쟁 중재위원회도 있고 그 밖에도 뭐 그러니까 그런 중재위원회를 거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양국이라든지 양체제에서 지정하는 제3국의 중재 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비상설 기구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고 물론 이제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설치가 안 된 아까 말씀하신 남북 상사 중재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 남측에서 추천한 몇 인, 뭐 북측에서 추천한 몇 인이 서로 이제 협의하에 중재안을 구성하는 방안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따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북측에서 따르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거기까지 끌고 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그 국정원 변호사 시험 합격했던 사람이라 아주 네. 청통하고 꽤 그 말을 했었던 듣기 전과 후가 좀 또 달라지네요. 신뢰가 확 달라지죠. 네. 근데 우리 어쨌거나 우리 안동욱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CEO로서 뭐 문제의식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네.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할 수도 있죠. 예, 저 같으면 전략. 북한의 빅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제가 한번 딱 쓸어와? 취해보고 싶다. 네. 예, 정서를 읽어내고 정치와 문화를 데이터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네. 예, 하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이게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네. 남한 정부가 책임이 있어. 솔직히 그죠? 하라고 해서 권했잖아. 또. 예,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 막 저 양반들 그거를 피눈물 사실은 나고 그러면 있어요. 북한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 그럴 경우에 남한에서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남한에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네.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게 이제 특별법을 특별법을 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보상에 대해서 뭐 남한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북한한테 뭐 대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이미 정확하게 플레이는 모르겠는데 금강산 무슨 투자했던 그 네. 하여간 그 협의체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은 시쳇말로 얘기하면 호구냐고. 그냥 고스란히 거기서 생기는 피해는 재산상의 손실은 그 개인이나 그 개별 법인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그 권고하고 독려하고 또 일정한 인센티브를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사업을 개시를 하고 또 진행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거는 이 기업인들의 책임이 아니잖아,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산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한 건데 네. 그것에 대한 규칙 사유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닌 거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비상한 조치라든가 그 남측 정부의 뭔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대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생돈이잖아. 피땀 흘려가지고 한 그거를 거기다 해서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뻥튀기 하는 막 무지하게 높은 그 이익을 또 거꾸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리스크가 큰 건데. 근데 했는데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 보험 없나요? 보험? 보험도 일단 있다고는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이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보험의 존재에 대해서 남북 경협 보험이라는 게 일단 있어서 그렇지. 그걸로 사업하는 사람이라 딱 역시 급수를 찌르는구만. 그걸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도 있고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제 뭐 법적으로 손해배상, 손해보상을 정부에서 해주진 않겠지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원은 할 수 사실 있죠. 가능한 것입니다. 남한 그거는 당국이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죠. 법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언제 북한 쪽 투자를 네? 일단 남한부터 좀 잘 남한부터 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좀 아주 올해는 이제 사실은 러시아 계획이었는데 푸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 데이터 아까 이제 데이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좀 경직돼 있는데 러시아는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료
그리고 뭐 통신, 카드 이런 데이터를 좀 모아서 플랫폼을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 해예요. 그래서 올해 그 푸틴도 뭐그 답방, 그러니까 상호 원제 방문하기로 했고 양국 정상도 또 활발하게 이제 뭐 무역 또 문화예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로 다 이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올 수업 돼 있는데 그래서 양국, 그러니까 한국의 총리 저쪽 러시아 수상이 합의를 봐서 교류 방문회를 내년까지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진정되고 해소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또 다시 이제 뭐 산업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또 활발해지니까 준비 잘하셔서 우리가 저 김종필 TV도 사실은 이미 그 러시아의 우리 그 통신원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미하일 변호사라든가 한러 르네상스 포럼까지 구축을 해놔서요. 원래 저희가 러시아에서 실시간 방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그래서 100만 가자 다 이렇게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8월 14일 14일 토요일 금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15일부터 쭉 우리 그 광복절 날 그죠?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인 바이칼 호수에서 한러 이렇게 기업인이나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도 내년으로 유보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우리 북한도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깨알 질문 하나. 네. 저 영화를 주말에 되게 재밌게 봤어요. 결백. 거기서 그 변호사. 배종옥이 맞아요. 엄마로 나온 그 영화요. 네. 근데 이 스포를 제가 날릴 수는 없으니까 궁금했던 게 뭐 상담받는 돈 내야 돼요? 영화가 제가 궁금한 게 궁금해서 아빠가 공부를 못하게 하고 막 괴롭히니까 딸이 그 집을 나와서 뭐 서울대 법대 가서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데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서 막걸리 드신 분들이 농약의 그 약 때문에 다 쓰러져. 몇 명은 죽고. 예전에 그런 농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 그게 영화가 된 거. 근데 이제 TV 보다가 이제 집이 나오니까 가서 그 내막이 막 있어요. 되게 복잡한 영화 재밌어요. 그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스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욕보니까 바가지로 먹어요. 네. 그런데 엄마를 변호하더라고요.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변호는 뭐 엄마든 뭐 자기 변호도 하는데 뭐. 네. 그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뭐 왜요? 갑자기 왜? 아니 엄마를 변호해도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판사 국내법. 그런 판사나 검사가 뭐 피고인이 뭐 예를 들면 자기 엄마라든지 자기 딸이라든지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뭐 기피, 제척, 회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는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뭐 본인의 혈육을 어떻게 재판을 해요. 예, 근데 변호사는 사익이거든요. 결국은 뭐 본인의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명료한 설명이다. 네, 변호사는 뭐 저희는 국가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저희는 뭐 그냥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변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변호사 상관 가능하지. 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변호사법이 우리 나오긴 그 하는데 해고 무효 옛날에 노동도 해고 무효 저기 할 때 변호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 그냥 우리 하는 거야. 네, 저희도. 근데 다만 이제 그 변호를 할 수 없는 제한되는 대상들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혼 소송의 의뢰인이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를 뭐 이제 제가 변호를 그러니까 대리라고 해요. 민사 가소송에서는 대리를 했었는데 그 남편분을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변호를 할 때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와이프분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분의 비밀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인데 그것도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런 거 외에는 뭐 제가 엄마든 딸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네, 뭐 허락만 받으면 변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어떤 건데요? 사안은 얘기해도 돼요?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제가 사소하게 한마디 말렸는데 예. 그래요. 더 깊은 대화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개괄을 해봤고 몇 가지 그 디테일한 대목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일 재미 이 유익으로 갑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4 댓글 자, 하나 공유
댓글 공유가 마찬가지야. 댓글 공유. 네. 댓글이나 그 5번까지 가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지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최면, 쇠뇌, 네네네. 예, 이 정도입니다. 예, 날씨 덥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데 1. 면역력, 2. 사회적 거리두기, 3. 마스크.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면역력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또 이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거는 좀 그렇잖아. 이게 좋나?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예? 어떻게? 동필아 가자. 아는 사람만 알면 아는 사람은 이거 보고 이제 웃을 거고 모르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하자 그래. 좋아.